안녕하세요. 스테디빌딩의 이명길입니다. 거래 절벽이었던 2023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그래도 건물들의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전 연도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해 본다면 약 3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대형 건물들의 거래가 눈에 많이 띄는데요. 2024년도 3월달 3천억 이상의 대형 건물들이 강남구에서만 3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회복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르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회복세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피스와 상가의 임대는 매매와는 다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헤란로의 대형 오피스들도 정부 정책의 변화와 높은 임대료로 인해서 공시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한 금액대는 과연 얼마일까요? 2024년 2월 거래된 기준으로 본다면 100억 미만의 건물들이 총 22건, 100억 초과의 건물이 7건으로 총 29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한 지역은 역시나 강남구였습니다. 사실 건물 투자의 기초는 지가 상승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겠지만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시면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강남구의 거래량이 높다는 건 매수자 대표님들이 미래에 강남의 지가 상승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매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남구의 100억짜리 건물을 사려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남구에 매매가 100억 그리고 은행 탁상 감정가가 100억으로 동일한 건물이 있고 보증금 5억에 월차임 2,500만 원의 건물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익률은 약 3.15% 정도 나오네요. 매입을 위해서라면 또 개인과 법인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편의상 법인 매입과 토갈 양도양수 매입하는 걸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 탁상 감정가가 100억이 나오면 법인 대표자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80% 정도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높죠. 은행에서도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매매가 100억 그리고 은행 대출이 80%라면 80억의 대출액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임차인의 보증금 5억 그럼 제가 15억만 있으면 이 10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는 거겠죠. 참 간단합니다. 100억짜리 건물을 현금 15억만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흘러갈까요? 부동산 매입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비용들을 간략하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취득세가 발생이 되겠죠. 이 취득세는 매매가액의 4.6%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한 법인이 매수하는 조건이죠. 그리고 법무사 비용, 가장 중요한 또 이제 중개 수수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존의 임차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증금 5억을 제외하면 실투자액 약 20억 4,500만 원의 초기 자금이 발생됩니다. 신용도가 좋은 법인 대표님의 법인으로 이제 건물을 매수하면 러프하게 현재 한 4.5% 정도의 이자율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럼 80억을 4.5%로 대출을 받는다면 연간 3억 6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이를 한 달로 계산을 하면 약 3천만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현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 금액 2,500만 원을 제한다면 한 달에 이자 지출 비용이 5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끝일까요? 건물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되는 세금과 건물의 관리까지 합친다면 그 비용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모든 사항을 다 제외하고 이자 지출만 생각해 봐도 한 달에 마이너스의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최초 대출 금액인 80억에서 현금 비중을 높이시고 대출 비율을 낮추셔야 매월 발생되는 이자가 감당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월 2,500만 원이 나오는 강남의 100억짜리 건물을 사실 때 이자 지출과 수익률을 동일하게 구성을 하시려면 최소 30억의 기회비용이 발생된다는 근거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함정이 발생됩니다. 첫 번째, 과연 강남 중에서도 지가 상승이 유력한 곳에 3%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건물을 리모델링 후에 통임대
혹은 임차사들의 재분배 후 수익률 개선을 목표로 하는 건물들이 많을 것입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건물들도 그러하고요. 두 번째, 리모델링이나 현 임차사들 수익률 개선에 필요한 시간에는 매입 대출 이자와 건축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이를 초기 자금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완료를 하시고 새로운 임차사들을 구성을 하였을 때 과연 최초 구상하셨던 수익이 나올까요? 네 번째, 지가 상승이 유력한 위치에 수익률이 뒷받침되고 새로운 임차사를 구성하여도 임차가 확실한 위치의 건물을 도대체 왜 매각할까요? 만약 저라면 해당 예시로 드는 내용의 건물이 있으면 안 팔 것 같긴 합니다. 매입 대출 이자가 감당이 되고 가지고만 있어도 건물값이 오를 만하다고 판단되는 위치의 건물을 굳이 팔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팔라고 접근한다면 팔긴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제가 건물을 사는 입장이 된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검토를 해서 지가 상승이 확실함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발생되는 이자 지출과 보유하고 있을 때의 세금, 건물의 관리 비용까지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다면 무엇보다도 지가 상승에 초점을 맞추는 게 당연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러한 지출 금액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겠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말 옥석을 가려서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요즘 거래되고 있는 건물들을 보면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로 중개인 말만 믿고 계약금을 쏘시는데 제가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주변인들까지 모아서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공투까지 진행을 하시는데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은 강남에 100억짜리 건물을 살 때 필요한 비용의 현금 흐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다른 매수자 대표님도 실패 없는 투자를 하시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스테디 빌딩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